네. 죄와벌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의료 사태가 그 심각 단계로 최고 단계로 지금 대책이 실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상황을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 국가의 헌법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헌법 36조에서 보건과 관련해서 국가의 보호,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사실 다른 국가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조항의 해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발생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2000년도에 있었던 의료 파업하고 2024년도 현재 진행형인 네. 이 의료 문제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쪽의 해석들을 많이 내놓는 것이 이제 의료계 관련된 네. 문건들인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이 행정절차법상에서 통지와 이 송달, 업무 개시 명령 송달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서도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네네. 그것이 단말기에게 도달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 자체를 과거와 같이 우편 또는 등기 우편과 같은 우편 송달 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자, 그와 같은 점들을 너무 지금 간과하고 있다.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예, 전공의들이.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이제 법이 의료법 개정이 되면서 네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의료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업무 개시 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지금 다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냐 뭐 이런. 네,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선택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직업 행사의 자유의 문제가 되겠죠. 직업 행사의 자유. 네, 예. 행사라는 거는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어떤 시점에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헌법적 기본권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행사는 제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다라는 해석론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행사 자체를 완전히 선택 자체를 빼앗는 정도 수준까지로 간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행사를 해야 되고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적의 정당성이나 비례성 같은 것들도 법률상에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또는 국민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의 발생 염려나 우려 이런 것들로 이제 명시적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공포감이나 어떤 문제점들은 전공이라고 하는 어떤 의료의 어떤 보건 체계에 척추에 해당되는 그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알겠어요. 사직서 수리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대규모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사직서를 내는 건데, 네네. 사직도 정당한 절차가 있는 거죠. 사직서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두 명이 제출을 한다. 예. 개인적인 의사 표명의 형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문제 정도로 보거나 개인의 어떤 의사 표시 정도로 보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의사 숫자의 상당 퍼센트, 뭐 10%, 20% 또는 그 중에서 중요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동일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출근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 자발적, 부분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단체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은 뭐 내가 하기 싫어서 사직하는데 왜 그걸 갖고 시비야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그냥 어느 날 혼자서 그만 훌훌히 떠났다. 나 의협을 이제 그만둘 거야. 난 화가로 살 거야.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다수의 의사들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태는 전체적인 의사 연락 또는 암묵적인 동의 하에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위로 나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결국은 이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해당돼서 지금 의료법상의 그
업무 개시 명령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네. 의료법상의 형사처벌 규정 알겠습니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의료법상의 형사처벌 규정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응급 환자가 그 치료나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은 없지만 다행히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일본에서 1960년대에 네. 비슷한 사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극렬하게 의사협회에서 저항을 해서 한 달 동안 진료를 거부했답니다. 수백 명이 죽었대요. 이제 그렇게 돼서 굴복을 국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만약 발생하게 된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환자가 사망을 한다. 그렇게 되면 명백하게 병원 측에서 예. 진료를 하지 못하고 수술들을 시행하지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실제 2000년에 있었던 그 의료 파업 상태에서 사망했던 사안에 대해서 네. 5억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사망 사고 결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이 존재하고 병원 의사 측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 병원은 또 해당되는 손해배상액 중에 상당액을 구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의사한테. 고민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가정법 질문이지만 그 가정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이 문제가 그 보건 체계에 관련돼서 저도 이제 소아과도 많이 다녀보고 네네.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응급실도 네. 가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돼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충격과 공포와 보건 체계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나서 가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 얼마 전에 사실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죠. 가족과 생리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는데 네. 그때 얻었던 의사들에 대한 신뢰 이게 음. 한 번에 무너지고 오히려 그게 분노로 치닫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37.4 한 모금 네. 드시죠. 여기 뭐 주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고 박사님 그 구자령 팬카페님이 고 박사님도 비례 5번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비례 5번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1352 홀수번은 여성만이 비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를 여자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이가 2,000명을 과도하게 올려놓고 분란을 크게 키운 다음에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짠 백마탄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한동훈이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이재명이 말이. 그래서 500명 정도로 딱 합의를 하면서 정치력 있는 사람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네. 이게 뭐 그런 풍문이 떠도는데 하고 풍문을 전하듯이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생각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 허위 사실에 대한 적시다라고 봐야 될 수준이죠. 그 단순 의견이 아니라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한 거 전달받고 네네. 그거를 내가 뭐 인용했다 또는 전달받고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답을 한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건 뭐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표현 자체를 질문을 해도 글쎄요 그건 아직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할 내용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이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근데 그걸 굳이 어시군 하고 받아서 신나게 막 그거를 자기 내용까지 자기 얘기인 것처럼 네 거기다가 자기 생각까지 뭐 이렇게 덧붙여서 MSG를 뿌려서 신나게 때리면 이제 그거는 자기 의사 표현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문제가 이제 되는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 아니 이재명이도 변호사라는데 그런 것도 모르나? 아니 이제 뭐 저도 변호사지만 예.
항상 이게 법을 머리에다 넣고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법만 넣고 살면 아들이 저한테 오겠습니까? 와이프가 제 근처에 오지도 않겠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탑재했다가 아니 뺐다가, 이재명이는 예. 아들도 옆에 안 가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오래 하셨고 예. 법으로부터 법을 만들고 음. 이제 국회의원들 뭐 관련된 이제 일들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법으로부터 사실은 점점 멀어지실 수 있는 거고 네네. 평소에도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실 때도 법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셨던 흔적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은 많이 멀리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가 지금 입만 열면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많이 터뜨리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수진 그 전 예. 판사하고 국회의원이신 분 네. 사실 프로필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그냥 뭐 좋고 나쁜 이야기들만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네. 진지하게 좀 프로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원래 되게 자수성가형 인물이시더라고요. 어렵게 이제 성장을 해서 저 교대에 갔고 예. 근데 전북에 있는 교대를 가고 만족을 못해서 본인의 어떤 혼신의 힘을 다해갖고 N수를 해갖고 서울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가서 법학을 복수 전공하셨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출세의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의 전차죠 완전히.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그 이수진이 보는 맛에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추구해 왔었던 커리어가 예. 지금 좌절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거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좌절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진 입장에서는 어디 이재명 따위가 내 욕망의 전차를 가로막는 거야. 뭐 이런 거겠네. 그렇죠. 너 나만큼 고생했어?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법조인이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돼서 따지는 데서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3,000명 안에 들어간다. 이재명보다는 낫겠네. 훨씬 탁월하다 보실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예.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네. 야 이제 큰일 났다. 네. 조목조목 짚을 겁니다. 임자 만났네. 그렇습니다. 임자보다 제 생각에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저 김병기인가가 갑자기 지금 막 뭐 6개월 뒤에 돈을 돌려줬니 어쩌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사건들 보면 네. 민주당에서 자체 고발되고 문제 제기됐던 사건들이 한 몇 년 후에 보면 막 법정 구속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런 사안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보이는 그렇군요. 거죠. 예. 예, 단서 없이 아무리면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부장판사 출신인데 하실 것 같다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대걸창의 공통 의견은 뭐냐면 네. 숙취 해소. 술이 깨셨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어. 뭐 좀 더 완화했으면 콩깍지를 벗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진보당의 뭐 윤희숙이에요. 우리 국민의힘의 윤희숙하고 이름이 같아갖고 좀 헷갈리실 텐데 진보당의 윤희숙이 이 진보당이가 벌써 내석을 보장받았다 그러는데 이 자가 뭐 천안함 궤변을 늘어놓고 이런 자가 지금 어쨌든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이죠. 그래.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정상적 부인가 옛날에 그 영화 있었어. 부인지 뭔지. 네, 많죠. 뭐 피가 초록색이 나오고 막. 그때 부인 나올 때쯤에 뭐 여러 가지 그 외계 생명체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숙제로 이용해 갖고 맞아요. 공격하는 게 많았거든요. 에일리언. 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일들을 뭐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강 정책 관련돼서 서로 선거 연합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최소한 정강 정책을 서로 비교하고 어디까지 서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지가 공개가 되고 또 그와 관련돼서 그 당원들의 투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강 정책이 그냥 대충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 있잖아요. 네. 진보당은 통진당 전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진당 잔존 세력.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강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김정은을 따른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재명을 따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근데 그 정강 정책에 대한 문제가 서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이번에도 개혁신당 사태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뭐 10일 만에 문제가 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진보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그 반정부 정책, 반대한민국 정책, 천안함 관련돼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모든 게 다 종결이 되고 정리가 돼도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북한 폭침소를 누가 믿냐? 다 믿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의사표시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정리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계속 흔드는 결국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허위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이거 긴급 삭제 차단 조치는 취했는데 네. 이거 저는 배후 세력까지 추적해서 사고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성범죄에 대한 이런 개심을 저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성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 또는 허위 사실 또는 허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드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조치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기구나 네. 조치를 정확하게 만드는데 좀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상 조작물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지 않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네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SNS로서는 아주 최선진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장서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명백하게 보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게시물들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워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성범죄에 버금가도록 유지하고 설치해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도 보면 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갖고 막 지금 벌써 시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풍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풍자는 유머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애둘러 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애둘러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표현들에 대한 것들을 영상을 짜집기 해서 하지 않은 말을 집어넣어서 그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혼동시키는 행동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풍자는 저 신전대협이 문재인이 상대로 한 걸 풍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풍자다 해갖고 보호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조치할 것들도 필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네. 실제 대통령도 피해를 입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되고 유포되고 조작되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조치들 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봄이 막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날씨가 계속 좀 더 따뜻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봄이 올 때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만큼 앞으로 한 달 남은 총선도 그 준비 또는 하나라도 소홀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잘 모아가는 그런 2월 그리고 3월 그리고 4월 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7.4 한 잔 더 드시고 가세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와벌 이승우 변호사와